자,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계산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 그래서 계산기를 잘 다루시는 분은 뭐 다 아는데, 이제 계산기에서 기본 내용, 저도 뭐 계산기를 잘 알거나 하지는 못한데,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기는 이제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계산기에서 보면 그 n 플러스 n 마이너 있잖아요. n 마이너스 있죠. 그래서 요거만 좀 쓸 줄 아시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그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이따가 우리가 볼 건데요. 자, 1.0 12로 곱하기 예를 들면 0.4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81 뭐 이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로를 묶어도 되고 뭐 안 묶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하고 이제 빼기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n 플러스 n 마이너 기능을 안 쓰게 되면 요거 하나 계산해서 답을 적어 놓고 요거 하나 계산해서 답을 적어 가지고 여기서 이걸 빼고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단번에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공학용 계산기는 뭐 이런 고민할 필요 없이 공학용 계산기는 그대로 쭉 써버리면 되는데 탁상용 계산기는 요 계산을 하려면 이제 n 플러스 n 마이너 기능을 쓰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자, 요걸 이제 그 n 플러스는 이제 이 더하기로 저장을 시키는 겁니다. 메모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n 마이너는 이제 그 마이너스 값을 이제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m 그 r이 있는데 리코더가 있는데 리코더 얘는 이제 요걸 일종의 우리가 여기서 넣은 값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거예요. 계산하는 겁니다. 네, 계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MC가 있는데 이건 M 클리어입니다. 클리어.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내용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개만 쓸 줄 알면 탁상용 계산기 가지고도 계산을 공학용 계산기 못지않게 빨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이제 알면 되는데요. 자, 그럼 요거 간단히 해보면 뭐 잘 아시는 분은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고요. 한번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를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AC 눌러가지고 한 다음에 1.012로 곱하기 0.4 한 다음에 0.4까지 쳤으면 여기서 요걸 이제 저장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더하기로. 그래서 이 상태에서 n 플러스를 눌러주는 거죠. 자, n 플러스를 이제 그럼 요 내용이 이제 저장이 된 거야. 그럼 이제 요 뺄 내용을 그 이제 요걸 이제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적혀 있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대로 다시 또 계산해 봐요. 밑에다가. 그래서 0.0014 곱하기 80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요걸 뺄 거니까 요 계산한 걸 뺄 거니까 이 상태에서 m 마이너를 눌러요. m 마이너를 눌렀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n 마이너 플러스 안 누르고 n 마이너를 누른 상태에서 mr을 눌러보세요. mr.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와. 계산을 하면 0.2926이 나오죠. 그럼 이제 20 네? 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요. 다시. 자, 그러면 지금 요 답이 나오신 분은 그 모니터 화면에 위에 M이라고 적혀 있죠. 모니터 화면에 요거 지워야 됩니다. 여기 있으면 계속 요 내용을 저장하기 때문에 요 M을 없애려면 MC를 눌러요. MC를 누르면 위에 M이 없어지죠. 네? 그러면 위에 M이 없어지죠. 위에 그냥 이 숫자만 있잖아요. 이거 없어지고 MC가 아닌가? 다른 계산이 다르게 되나? MC 없어요? 맨 끝에? 예, 그거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처음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자 일단 AC를 눌러가지고 일단 요 계산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럼 계산기를 누르면 1.0 1.0 곱하기 0.4 한 다음에 요걸 저장을 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M 플러스를 눌러줘요. 그럼 이제 일단 요거는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걸 계산할 건데 우리가 글자상으로는 마이너스가 먼저 나와 있지만 요 신경 쓰지 말고 요거부터 먼저 계산해요. 요거부터 다시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 0.0014 곱하기 80 그래서 요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M 마이너를 누르는 거예요. M 마이너. M 마이너를 누릅니다. 그럼 이걸 이제 저장한 데서 요 저장한 걸 빼라는 거예요. 빼면 그럼 이제 답이 나와야 되니까 너에 해당되는 것은 MR입니다. 이게 이제 MR이라는 거예요. MR. 그래서 자 MR 누르면 MR 눌러야 되면 0.2926이 나오죠. MRC도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마다 약간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1.012로) 1.012로 곱하기 0.4 이거 한 다음에 이거 계산한 다음에 n 플러스 그 다음에 요 신경 쓰지 말고 0.0014 곱하기 80 한 다음에 요걸 한 다음에 n 마이너 이 마이너니까 n 마이너 그리고 MR 누르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누르고 일단 저장 플러스 저장 그 다음에 요거 누르고 요걸 요 저장한 데서 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빼라는 겁니다. M 마이너 그래서 얼마인데 MR 또는 MRC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0.2926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29.26%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있게 되고요. 자,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또 하나 해보게 되면요. 자, 100분에요. 자, 예를 들면, 20 곱하기 0.5 플러스 10 곱하기 0.8 플러스 그 다음에 20 곱하기 1. 자, 이런 건 이제 수시로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자, 이걸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 자, 다시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0.2916 있는 상태에서 세로 관련을 계산하려고 AC를 누르면 0이 되죠. 0이 되는데 문제는 0 위에 M이 있죠. M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M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MC를 눌러주는 것. MC. 그럼 C가 클리어니까 MC가 이게 클리어입니다.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모니터 화면에 그냥 0만 나오죠. 이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있으면 계산 안 됩니다. 이게 있으면. 그래서 모니터 화면에 0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요 깨끗하게 상태에서 요걸 해보겠습니다. 요 그대로요. 요겁니다. 20 곱하기 0.5 플러스 MR. 그 다음에 20 곱하기 0.8 그 다음에 M 플러스 20 곱하기 1 M 플러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그럼 한번 해봐요. 해보면 자 20 곱하기 0.5 MR 그 다음에 10 곱하기 0.8 MR 그 다음에 20 곱하기 1 MR 한 다음에 이 계산한 값이 이제 값이 나오려면 뭘 누르라고 했어요? 이 상태에서 넌 해당되는 게 MR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MR을 딱 누르면 38이 나오죠. 38 나오죠. 그러면 38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밑에 거니까 38 요거니까 이 분수니까 나누기라고 하면 되겠죠. 나누기 100 하고 넌 하면 0.38이 나오죠. 0.38 나오죠.
그러면 38%가 되는 거예요. 나와요? 안 나와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20 곱하기 0.5 m 플러스 는 필요 없고요. 는 필요 없고 20 곱하기 0.5 는 필요 없고 는 해도 되고 는 안 해도 되면 는 필요 없고 20 곱하기 0.5 m 플러스 저장, 그 다음에 10 곱하기 0.8 저장, 20 곱하기 1 저장, 다 합친 게 얼마냐? MR 하면 38이 나와요.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분자니까 나누기 100 하면 0.38이 나오죠. 나누기 100 하면 38 나와요? 0.38? 그러면 38%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이제 좀 복잡한 걸 하나 해보겠습니다. 복잡한 거. 하게 되면 자, 8,000kg 8,000kg 내버려두고 그냥 8,000 곱하기 8,000 곱하기요. 그 다음에 12,000 플러스 8,000 분의 12,000 나누기 200. 이건 좀 복잡해서 안 되려나? 요렇게 요건 좀 지금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계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나오면요. 일단 요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간단한 숫자인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000원 결국은 1분의 8,000인 거죠. 그죠? 1분의 8,0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갖다 놓지 않고 이렇게 갖다 놔도 똑같죠? 네? 똑같잖아요. 계산하면 계산하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일단 이 분모를 일단 먼저 저장을 시켜놔요. n 플러스로 저장을 시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자, 이 경우에는 분모를 먼저 계산해죠. 그 분모를 계산한 다음에 n 플러스를 일단 눌러가 저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12,000 플러스 8,000 이게 8,000 그러면 이제 8,000을 눌러서 MR 이게 저장을 시켜놔요. 일단 2만을 저장시켜 놓습니다. 자, 2만을 저장시켜 놓고 이건 이제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여긴 n 플러스는 저장이니까 저장시켜 놓고요. 이제 요 위에 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위에 걸 분자를 내버려두고 그러면 8,000 곱하기 12,000 이렇게 한 8,000 곱하기 12,000 한 다음에 12,000 한 다음에요. 한 다음에 이게 분자니까 나누기를 눌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누기 이게 나누기를 누른 다음에 저장시켜 놓은 얘를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MR을 눌러줘요. 눌러줍니다. 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2만이 나와요. 2만 나오죠? 그 2만 나온 상태에서 이걸 다시 200으로 나눠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누기 200 하면 얼마가 나와요? 예? 24가 나오죠? 그래서 24kg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요거는 좀 어려우면 나중에 천천히 해야 되고 이거 두 개는 돼야 되는 거야. 위에 두 개는. 자, 그러면
다시 그러면 지우고 새로 한번 이제 밑에 건 뭐 천천히 하면 또 되고 근데 위에 두 개는 반드시 돼요. 이거 기본적인 거니까.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1.0 1.012로 곱하기 0.6 마이너스 0.00114 곱하기 60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이러면 얼마 나와요? 예? 계산하면 뭐 얼마 나와요? 이게 0.5229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52.29%가 되는 겁니다. 네? 안 돼요? 차분히 아까 한 대로 해봐요. 요거 누르고 M 플러스 누르고 요거 누르고 M 마이너스 누르고 이게 마이너스니까 누르고 이거 해당되는 것은 MR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이거 하고요. 두 번째는 자, 해보게 되면 자, 뭐냐면 자, 30 곱하기 0.5 플러스 20 곱하기 0.8 플러스 그러면 그 10 곱하기 1 분의 200 요거 하면 되거든요. 요거 그러면 0.205 20.5%가 나올 거예요. 이게 나와요? 다 나오죠? 이걸 F를 끝까지 밀어버리네. 이거 해보시면 되죠. 이거 클릭 MC. 아니, 이거는 이제 수점 이하 몇 잔이 나타낼 거냐. 수점 이하에 대한 거니까, 이건 뭐. 소점 이하가 없구나. 뺐다 있는지. 0 곱하기 0.6 M 플러스 아니야 빼기 안 나온 거야. 그대로 0.004 곱하기 60 M 마이너 한 다음에 MR 요거 이거 52.29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분수로 바꾸면 52.29%입니다. 분수는 우리가 분수는 그냥 0.5229 하면 두 번째 요거는 계산기 나타나는 게 우리가 52.29%를 예, 그거 안 누르면 안 되고 끝나고 나면 다시 MR 하면 없어져요. 그렇게 이거 MR, MC 같이 기능이 얘는 MR하고 MC 같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52.29가 나오면 맞는 거야. 52.29. 네? 그 다음에 참 이것도 그러네. 자 그러면 0.5229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걸 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이제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이 퍼센트를 바뀌게 되면 이 점이 두 개 이동을 하는 거 두 개. 지수를 100분율을 바꾸니까 100분율을 바꾸게 되면 점이 두 개가 이동되는 거니까 52.29%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되죠? 네. MR 그죠? 요걸 다 더하는 거죠. 이걸 다 더하는 게 MR 나누기 200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단 요 두 개만 되면 일단 되는 거예요. 복잡한 것도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해보면 돼요. 우리 이거 계산기 완전 손에 익어버려야 돼요. 나중에는 공학용 계산기는 한 번에 계산하면 되고 요거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됐죠? 되죠? 자, 한 번 더요? 자, 그러면 3번. 요건 낙엽률 계산 방식인데, 밑에 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밑에 거. 위에 걸 해보면. 자, 1.0, 1.012로 곱하기 0.4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40. 요거 해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하게 되면 0.3486 나오죠. 그러면 이거 지수니까 퍼센테이지로 바뀌게 되면 이게 두 개 옮겨오니까 34.86%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보게 되면 자, 또 해보게 되면 자, 40 곱하기 0.5 플러스 20 곱하기 50 곱하기 0.8 플러스 10 곱하기 1 나누기 200 이거 해보세요. 200 항상 MC를 눌러서 M이 위에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있는 상태에서 하면 안 돼요. 40 곱하기 0.5 플러스 그러면 0.35 35%가 나오죠. 나와요? 요걸 자 다시 요거 플러스 요거 m 플러스 요거 m 플러스 요거 m 플러스 한 다음에 mr 하면 위에 값이 나오니까
이제 요거는 나누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나누기로 하면 요걸 나누기 200 이러면 되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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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앰플 누른 다음에 MR. 요거 각각 다 M 플러스 한 다음에 이 MR은 예, 예, 예. 역시 마찬가지로 M 플러스 예, M 마이너. 이건 마이너스니까 M 마이너. 그 다음에 MR. 그래서 연습을 몇 번 다시 해보시면 이제 굉장히 빨라집니다. 엄청 빨라져요. 나중에는. 자, 어쨌든 일단 더 복잡한 건 내버려두고 요렇게 더하기 분자 형태로 있는 요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니까 이렇게 일단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집에 가가지고 연습을. 자, 네? 지우고 있습니다. 지우고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 플러스 M 마이너스 MR 이것만 할 줄 알면 공학용 계산기가 필요가 없죠. 공학용 계산기 써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 없으신 분은 계산기는 가능하면 큰 게 좋아요. 작은 것보다 들고 다니기 편한 거. 왜 그러냐면 빨리 누르다 보면 잘못하면 옆에 번호까지 누르거든요. 그래서 큰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뭐가 좋냐면 사무실에 가도 있는데 뭐냐면 뭐 계산기는 종류가 여러 개. 제 건 뭐 카시오 건데 이만한 건데 요것보다도 더 큰 게 더 좋아요. 이거보다 큰 게. 그래서 제일 괜찮은 게 보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모닝글로리에서 모닝글로리 계산기를 치면 인터넷 치면 계산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2만 원대 2만 원 그 내외 18,000원에서 22,000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도 더 커요. 그거보다도 더 큽니다. 그거보다 더 커요. 그거보다도 더 크고 하여튼 큰 게 좋아요. 왜냐면 커야 옆에 번호를 같이 안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큰 게 좋아요. 큰 게 가능하면. 그래서 사무실에 가실 때 모르겠으면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 모델명 좀 보여달라고 하면 돼요. 큰 거 있습니다. 예? 그거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녁에 손평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거 많이 샀더라고요. 그걸 가격도 싸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 2만 원대 뭐 22,000원, 3,000원, 18,000원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니까 그거 사시면 됩니다. 이거. 그래서 어떤 분은 시험장 할 때 혹시 계산기 건전지 나갈까 봐 가지고 2개 들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2개. 근데 어쨌든 그래서 계산기가 이제 우리 일부가 돼야 됩니다. 계산기가. 이 과목은 결국은 다 계산이에요. 계산. 그래서 계산은 계산기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 눌러만 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네?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그 소점 몇 번째 자리까지 계산할 거냐 그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소점 그냥 무한대로 해놓으면 무한대로 해놓으면 보통 한 5개 해도 괜찮은데 무한대로 해놓고 하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상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전반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 손평가 공부의 본 내용은 이제 38페이지부터가 됩니다. 이제 자,
과수작물에 대한 손해평가 부분인데요. 자, 먼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사과, 배, 당감, 뜰봉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험에 가입하는 농작물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많이 봤는데요. 자,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제일 그 복잡하다, 머리 아파, 제일 복잡해 라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적과전 종합위험입니다. 그래서 원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책이 있으면 책 앞부분은 좀 쉬운 거 있다가 뒤로 갈수록 좀 어려워졌다가 좀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재는요 이 사과배, 당감, 들봉감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복잡하고.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거 올라가 버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적과전 종합입니다. 그래서 1년 이제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적과전 종합위험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복잡한 건데 하여튼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수가 있고요. 우리 농작물은 그다음에 논작물이 있고, 논작물이 있게 되고 밭작물이 있는데, 요 중에서 공부할 때는요 논작물, 밭작물은 좀 쉬운 편입니다. 쉬워요. 이런 거. 제일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과수입니다. 과수.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픈 거야. 논작물, 밭작물은 한 두 바퀴 돌고 나면 쉽네 이렇게 느껴요. 근데 이 과수가 어렵습니다. 과수가. 그 중에서도 왕은 적과전 종합위험입니다. 과수의 왕이에요. 그래서 시험 1년 동안 공부하신 분도 고민 계속하는 게 유능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우리 이제 과수가 나오는데요. 이 과수에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자, 기본 용어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328페이지인가 보면 자, 317페이지. 자, 317페이지에 보면 그 라번에 조사 관련 용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마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과수에 들어가기 앞서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고요. 많이 읽어가지고 그 개념을 꼭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주소, 고사주소, 미보상주소, 기수학주소, 수학불능주소, 조사 대상주소, 여기까지는 과수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실제 경작, 면적, 수학불능, 고사, 면적, 이런 것들은, 면적들은 전부 다 논작물과 밭작물에서 쓰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과수를 할 거니까 나무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결과주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수, 나무 숫자예요. 나무 숫자. 실제 결과주수가 뭐냐 보니까, 실제 결과주수는 가입일자, 보험에 가입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농지나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 수를 실제 결과주수로 합니다. 다만 인수 조건에 따라서, 인수가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 조건 따라 가지고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 예컨대 너무 어린 나무, 유목이라든지 또는 인수를 안 받아주는 인수 제한 품종 나무는 제외합니다. 이런 걸 실제 결과 주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험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이 나무가 있는데요. 보험에 가입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그날의 과수원에 보니까 이 나무가 예를 들면 200주가 자, 보험 가입하는 날 과수원에 가서 나무를 세 보니까 200주가 있습니다. 200주가 지금 그 과수원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보니까요, 20주는 이번에 작년에 심은 유목입니다. 유목이고요. 그 다음에 또 30주는 이거는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이가 자두 과수원입니다. 그런데 30주는 보니까 귀향이라고 하는 품종의 자두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귀향은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는 품종입니다. 그러면 이때 실제 결과주수가 몇 주냐라는 겁니다. 실제 결과주수는 가입일자 기준으로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수를 말하는데, 인수 조건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인
유목이나 제한 품종들은 인수 제한 품종은 제외됩니다. 그러면 가입일자 기준으로 총 200주가 과수원에 식재되어 있는데 그중에 20주는 유목이고요. 30주는 봄에 가입할 수 없는 품목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결과 주수,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면 과실이 열릴 수 있는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 결과 주수는 200에서 마이너스 유목 빼고 기양 30 빼는 거니까 150주가 실제 결과 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봄에 가입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수인데 그 안에는 유목하고 인수제한 품종은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200주여도 빼버리니까 150주가 실제로 결과 주수가 되는 실제 주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고사주수라고 하는 것은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사하는 손해로 고사된 나무수를 말합니다. 자, 그럼 지금 실제 결과 주수가 150주가 있습니다. 150주가 있는데요. 자, 150주가 있는데 이 150주 중에서 예를 들면 그 이후에 태풍으로요 인해서 이 자두나무가 10주가 부러져 가지고 나무가 부러져 가지고요 절단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고사했다는 거. 그러면 포도, 복숭아, 자두 얘네들은요 종합위험을 보장하니까 자연재해조수의 화재를 다 보장하니까 이게 바로 보상하는 손해예요. 정확하게는 사실은 보상하는 재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가 보상하는 재해, 보상하는 손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섞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나무수 이 10주를 우리는 고사주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결과 주수 중에 씁니다.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나무수를 고사주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10주를 고사주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보상주수가 있습니다. 미보상주수는 실제 결과 나무수 또는 나무수나 주수나 똑같은 겁니다.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되거나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된 나무수를 미보상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보상주수는 핵심 키워드가 보상 손해 이외의 원인입니다. 보상 손해 원인으로. 자, 그러면 이 이후에요. 자, 태풍으로 10주가 나무가 부러져가 죽었습니다. 그럼 10주는 고사주수가 죽은 나무가 10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요. 부부싸움을 대판한 크게 한 남편이 열받으니까 마누라 속상하라고 마누라 보는 앞에서 전기톱을 들어와서 이놈의 과수는 확 다 베어버린다더니 이 전기톱으로 부인 보는 앞에서 20줄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마누라 괴로우라고. 그래서 이 전기톱으로 20줄을 베어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20주는 자, 전기톱으로 베어버렸습니다. 보상하는 재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기톱으로 베어버렸으니까 이 20주는 고사주수가 아니라 미보상주수예요. 보상하는 재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되거나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된 나무수를 미보상주수다라고 합니다. 보상 손해 이외의 원인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확불능주수라고 하는 것은 실제 결과 나무 중에서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역시 보상하는 손해로 전체 주지 꽃눈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분리되거나 침수되어서 보험기간 내에는 수확이 불가능하지만 나무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수확이 가능한 나무수를 수확불능주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확불능주수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자, 이거 이제 보세요.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가 땅에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럼 이게 이제 나무 가지가 이렇게
가지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또 작은 가지가 이렇게 나 있을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나무의 이 몸통을 우리는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나무 주자를 써 주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몸통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이걸 주지라고 합니다. 주된 가지. 몸통에서 처음 나오는 얘를 주지라고 합니다. 주지라고 하고요. 이 주지에서 다시 나오는 얘를 아주지라고 합니다. 아주지. 그래서 주간, 주지, 아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지에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잎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잎이 이렇게 나게 되고, 잎이 이렇게 나면서 여기 이제 그 감이 이렇게 달리게 되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감이 점이 달려 있는 이 가지를 과실이 달려 있는 가지라고 해서 이 열매가 달려 있는 가지를 결가지라고 합니다. 결가지. 과일이 달려 있는 가지, 이걸 결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간에서 처음 나온 게 주지, 그다음에 여기 다시 나온 게 아주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열매가 달려 있는 걸 우리는 결과지, 열매가 달려 있는 가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학불량 주수를 다시 보면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사하는 손해로 전체 주지나 꽃눈이 보험약관에 정한 수 이상으로 분리되거나 침수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나무가 있을 때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나무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태풍이 어마무지하게 많이 불었습니다. 많이 불어가지고요. 이 그 주지가 태풍에서 이게 절단돼 버려요. 이게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나무의 가지든 몸통이든 2분의 1 이상이 나무 2분의 1 이상이 절단이 되면 그러면 이 나무는요 이제 과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반 이상 2분의 1이 뭐 몸통이 부러지든 가지가 어쨌든 해서 2분의 1 이상이 절단이 되면 이 나무는 이제 이 사과나 이런 열매가 안 열려요. 근데 나무는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럼 나무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치유하는 데 힘을 쓰기 때문에 열매가 안 열려요. 그래서 수확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수확 불량주수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자기 몸을 잘 추스려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다시 가지가 나면서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보면 실제 그 나무 중에서 보사하는 손해로, 태풍은 보사하는 손해입니다. 전체 주지, 전체 나무가지나 또는 그 나무에 있는 꽃눈이 전부 다 분리돼 버립니다. 바람 불어가지고 다 절단돼 버려요. 다 끊어져 버립니다. 또는 물이 잠겨 버려 가지고요. 봄 기한 내에 수확이, 봄 기한 내에는 불가능하지만 나무는 아직 안 죽어가지고 나중에 내년에는 다시 열릴 거니까 과일이 수확이 가능한 나무수를 수확 불량주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나무수,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고사 나무수, 미보상 주수, 수확 완료 주수, 우리가 수확 완료 주수를 위에 참 기수학 주수 빼먹었네 위에. 자, 기수학 주수를 보면요, 기수학 주수는 역시 실제 결과 나무수 중에서 가입일자가 아니라 조사를, 우리가 손해평가사가 조사를 나갔을 때 그 날짜 기준으로, 손해평가사 등이 조사를 나갔을 때 그 조사 일자를 기준으로 수확이 완료된 나무수. 조사를 나가봤더니 과일을, 사과를 다 수확해버렸어요. 그런 걸 수확 완료 주수 또는 기수확 주수다라고 합니다. 조사 나갔더니 이미 사과 다 따버려서 다 딴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수확 주수 또는 수확 완료 주수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그 밑에 이제 조사 대상 주수가 있는데요.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나무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수학 완료주소 또는 기수학 주소 또는 수학 불능 나무수를 뺀 나무수로서 과실에 대해서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나무수를 조사 대상 주수다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몇 가지 나무에 대해서 지금 봤는데, 자, 실제 결과 주수라고 하는 것은 보험에 가입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과수원에 실시된 모든 나무수로서 인수 조건에 따라서 유목이라든지 인수 제한 품종은 제외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고사 주수는 실제 결과 나무수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죽은 거예요. 보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는 실제 결과 나무 중에서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를 하거나 나무가 죽거나 또는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한 나무수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확 불능 주수는 마찬가지로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그래서 보험약관에서 하는 수준 이상의 꽃눈이나 주지가 분리 침수되어서요, 보험기간, 지금 현재 이번 보험기간 내에는 수확이 불가능하지만 나무는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 향후에는 수확이 가능한 나무수를 수확 불능 주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확 완료 주수 또는 기수확 주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사를 하러 나가봤더니 이미 수확이 다 따버린 겁니다. 수확이 완료된 나무수를 기수확 주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과수원에 지금 실제 결과 주수가 100주가 있습니다. 100주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고사 주수에 해당되는 나무를 조사해 보니까 20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가 예를 들면 5주가 있게 되고요. 수확 불능 주수도 5주가 있게 되고, 이미 수확한 게 10주는 이미 다 따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예요. 그럼 지금 현재 과일이 열려 있는 나무가 몇 주냐 이런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100주 있네요. 고사나무입니다. 나무가 죽었어요. 고사나무에는 과일이 있어요, 없어요? 나무가 죽었으니까 이제 과일이 없는 겁니다. 미보상 주수는 과일이 있어요, 없어요? 보상하는 손 이외의 손으로 역시 나무가 죽어버렸습니다. 또는 수확량이 현재 감소, 수확이 달려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확 불능 주수도 마찬가지죠. 이 주지가 반 이상 절단되면 아파가지고 이제 자기 치료하느라 바쁘지 열매 안 열어요. 그래서 여기 열매 없습니다. 기수확 주수, 과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네들은 전부 다 과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수확 불능, 기수확 주수를 뺀 걸 우리는 조사 대상 주수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할 그런 나무수라는 거예요. 이런 걸 조사 대상 주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조사 대상 주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일이 달려 있는 나무인 거예요. 과일이 달려 있는 나무. 그래서 과일이 달려 있는 나무를 우리는 조사 대상 주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조사 대상 주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해서 이제 표본 조사, 각종의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일단 이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실제 결과 주수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어느 시점을? 가입일자를 기준합니다. 기수확 주수는요, 조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봤으니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봐요. 자, 올해가 2022년. 자, 2022년에 자, 사과입니다. 그래서 품목은 사과고요. 이걸 이제 2022년 2월에
사과과수원이 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일자가 뭐 2월 10일이었습니다. 2월 10일.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조사를 착과수 과실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2022년 6월 20일에 이제 조사를 나갔습니다. 조사를 나가면 일단 나무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20일 조사 나가 보니까 이 조사할 때 보니까요, 그 과수원에 지금 현재 살아있는 나무 수가 예를 들면 180주가 지금 가보니까 사과수원에 가서 나무가 살아있는 걸 세보니까 180주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게 이제 180주입니다. 그러면 자, 조사를 나갔을 때 나무가 죽은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나무, 고사가 된 나무를 이제 같이 또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중에서 자, 2022년 1월 9일에요. 이 뭐 얼어 죽었습니다. 냉해로 고사된 나무가 20주가 있습니다. 20주가 있네요. 자, 그리고 2022년 4월 7일에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태풍에 의해서 절단되어 가지고요. 태풍으로 나무의 3분의 2가 절단되면 나무는 죽어요. 3분의 2가 절단되면 죽습니다. 2분의 1 정도가 절단되면 나무는 살아요. 대신에 열매를 안 열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때는요 3분의 2 이상 절단되어 부러져 가지고 죽은 나무가 예를 들면 6주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2022년 5월 20일에요. 이 사과나무 밭에 병충해가 발생해가지고 병충해에 의해서 약도 뿌리고 했는데 안타깝게 나무가 4주가 예를 들면 나무가 이 고사된 나무가 2주가 발생했습니다. 2주가. 그래서 지금 죽은 나무를 조사해 보니까 총 죽은 나무는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살아있는 나무를 세 보니까 180주, 거선나무를 세 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실제 결과 주수는 몇 주냐 그런 거예요. 실제 결과 주수가 몇 주냐라는 겁니다. 실제 결과 주수. 실제 결과 주수는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봉이나 인수제한 품종은 제외시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조사할 때는 108주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 보는 게 아니라 실결수는 이 보험의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했습니다. 이 날짜 기준으로 실제 결과주수를 따진다는 거예요. 몇 주 같아요? 280? 180? 188?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 지금 살아있는 나무가 180주입니다. 지금 현재 조사는 6월 20일 나가보니까 180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180주 일단 있고 여기다가 자, 1월 9일 냉해로 고사된 나무입니다. 1월 9일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험은 언제 가입을 했냐면 2월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나무가 죽은 거예요. 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보험 가입할 때도 이미 죽어 있어요. 가입할 때도. 그러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보험 기간이 아니니까 보험 기간 내에 죽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신경 쓸 거 없고, 자, 4월 7일 2월 달 가입했으니까 1년 단위로 가입하는 거니까 보험 기간 내에요. 태풍으로 보상한 손해로 고사된 나무가 6주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무슨 나무예요? 얘가 무슨 나무예요? 그렇죠. 고사 나무죠. 고사 나무수 또는 고사 주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월 달에 병충해로 또 안타깝게 약도 뿌리가 했지만 나무 2개가 2주가 고사됐습니다. 이거 무슨 나무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병충해는 아까 있다시피
그 과일 중에서는 복숭아만 보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미보상 주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180주 플러스 6 더하기 2 얘는 이미 전에 있었던 거니까 하니까 188주가 실제 결과 주수가 되겠죠. 그죠? 수요수는 188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실제 결과 주수에서 이제 고사주수, 미보상주수 빼면 이제 과일이 달려있는 조사 대상주수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나무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한 나무 개념은 실제 결과주수, 고사주수, 미보상주수, 수학 불능주수, 기수학주수 이 개념을 잘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실제 결과수는 188주다. 이렇게 시험이 나와요.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자, 그러면 이제 나무에 대한 기본 개념을 봤으니까요.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이제 38페이지로 와서 이제 적과전 종합이한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요것도 시간이 꽤 흘렀으니까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